오늘은 1920년대 단편 소설인 현진건의 고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편 소설은 대부분 200자 원고지 70매 정도의 길이를 단편 소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지켜지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길이를 이제 단편 소설이라고 합니다. 고향은 특히 일제 수탈로 인한 민족의 아픔을 담은 작품으로 한일 강제 병합 이후에 일제 수탈로 농토를 잃고 많은 조선인들이 만주나 서간도나 일본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을 다룬 작품입니다. 작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 중에서 생긴 일이다. 나는 나와 마주 앉은 그를 매우 흥미있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두루마기 격으로 기모노를 둘렀고 그 안에서 옥양목 저고리가 내어 보이며 아랫도리엔 중국식 바지를 입었다. 그것은 그네들이 흔히 입는 유지 모양으로 번질번질한 암갈색 피륙으로 지은 것이었다. 그리고 발은 간발을 하였는데 집신을 신었고 고부가리 깎은 머리엔 모자도 쓰지 않았다. 우연히 이따금 기묘한 모임을 꾸미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나입니다. 나고 나는 지금 그를 바라보고 있죠. 그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의 외양은 삼국의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 사회적인 환경이나 시대적인 환경을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권을 침탈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리를 잡은 착간에는 공교롭게 세 나라 사람이 다 모였으니 내 옆에는 중국 사람이 기대었다. 그의 옆에는 일본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동양 삼국 옷을 한 몸에 감은 보람이 있어 일본말로 곧잘 철철대이거니와 중국말에도 그리 서툴지 않은 모양이었다. 도꼬마대 오이데 데스까? 하고 첫마디를 걸더니만 동경이 어떠니 대판이 어떠니 조선 사람은 고추를 끔찍이 많이 먹는다는 둥, 일본 음식은 너무 싱거워서 처음에는 속이 뉘어 끓인다는 둥 횡설수설 짓거리다가 일본 사람이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짧게 끄는 꼿꼿한 윗수염을 비비면서 마지못해 까딱까딱하는 고개와 함께 소데스까란 한마디로 코대답을 할 따름이요. 잘 받아두지 않음에 그는 또 중국인을 붙들고서 실랑이를 한다. 니쌍 나올치? 니싱선마? 뭐 이런 것들은 생활 언어가 되겠습니다. 뭐 너희 집은 너 어디 가니? 너 성이 뭐니?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하고 덤벼보았으나 중국인 또한 그 기름 낀 뚜한 얼굴에 수수께끼 같은 웃음을 띌 뿐이요 별로 대꾸를 하지 않았건만 그래도 무해라도 연해 웅얼거리면서 나를 보고 웃어 보였다. 그것은 마치 짐승을 놀리는 요술쟁이가 구경꾼을 바라볼 때처럼 훌륭한 제재주를 갈취해달라는 웃음이었다. 나는 쌀쌀하게 그의 시선을 피해버렸다. 자, 여기까지 나는 그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 수 있겠죠. 지금 나는 그에게 경멸감과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나가 그를 관찰하는 모습을 볼게요. 그 주적대는 꼴이 어줍지 않고 밉살스러웠다. 그는 잠깐 입을 닥치고 무리한 듯이 머리를 드걱드걱 끌기도 하며 손톱을 이로 물어뜯기도 하고 멀근히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다가 암만 해도 직절되지 않고는 못 참겠던지 문득 나에게로 향하며 어디까진 가는기요? 하고 경상도 사투리로 말을 붙인다. 서울까지 가오. 그런겨 참 반갑구마. 나도 서울까진 가는데 그러면 우리 동행이 되겠구마. 나는 이 지나치게 반가워하는 말씨에 대하여 무엇라고 대답할 말도 없고 또 굳이 대답하기도 싫기에 덤덤히 입을 닥쳐버렸다. 서울에 오래 살았는겨? 그는 또 물었다. 6, 7년이나 됩니다. 조금 성가시다 싶었을 때 대꾸 않을 수가 없었다. 에이구 오래 살았구만. 나는 처음 길인데 우리 같은
막벌이꾼이 차를 내려서 어디로 찾아가야 되겠는겨? 일본으로 말하면 기진야도 같은 것이 있는겨? 여기서 기진야도는 노동 숙박소 같은 곳을 말합니다. 하고 그는 답답한 제 신세를 생각했던지 찡그려 보였다. 그때 나는 그의 얼굴이 웃기보다 찡그르기에 가장 적당한 얼굴임을 발견하였다. 지금부터 이제 그의 외모의 묘사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군데군데 찢어진 긍성드뭇한 눈썹이 올올이 일어서며 아래로 축 처지는 서슬에 양 미간에는 여러 가닥 주름이 잡히고 광대뼈 위로 뺨살이 실룩실룩 보이자 두 볼은 쪽 빨아든다. 입은 소태나 먹은 것처럼 왼편으로 삐뚤어지게 찢어 올라가고 여기서 소태는 경상도 사투리로는 아주 짠 음식을 말하는 거고 소금, 짠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뭐 표준어로는 쓴 소태나무 뭐 이렇게 쓴맛 이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짜거나 쓴 것을 먹었을 때 우리가 인상이 좀 이렇게 찌그러지잖아요. 그것을 지금 표현한 것 같네요. 입은 소태나 먹은 것처럼 왼편으로 삐뚤어지게 찢어 올라가고 조이던 눈엔 눈물이 괜 듯 30세밖에 안 되어 보이는 그 얼굴이 10년가량은 늙어진 듯하다. 나는 그 신선스러운 표정에 얼마쯤 감동이 되어서 그에 대한 반감이 풀리는 듯하였다. 원래는 30세 정도밖에 되어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고생을 해서 얼굴이 10년가량은 더 늙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경멸하고 부끄럽고 거부감 느꼈지만 이제 조금 동정심이 들어서 반감이 좀 풀린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아마 노동 숙박소란 것이 있지요. 노동 숙박소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묻고 나서 시방 가면 무슨 일자리를 구하겠는겨? 라고 그는 매달리는 듯이 또 재우쳤다. 글쎄요, 무슨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런지요. 나는 내 대답이 너무 냉랭하고 불친절한 것이 죄송스러웠다. 그러나 일자리에 대하여 아무 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이 외에 더 좋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대신 나는 은근하게 물었다.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고향에서 오누마. 하고 그는 휘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그의 신세타령의 실마리는 풀려나왔다. 여기서부터는 그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그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액자식 구성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의 이야기를. 요것은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다. 한 100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사사집 땅을 붙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그러므로 넉넉치는 못할 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가 동양척식회사의 소유가 들어가고 말았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1910년 토지조사 사업으로 농민들이 많은 토지를 빼앗겼죠. 그리고 소작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직접으로 회사에 소작료를 바치게나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려면 소위 중간 소작인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저는 손에 흙 한번 만져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에게는 지주행세를 하게 되었다. 동척의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긁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의 3할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30%도 남지 않았다는 얘기죠. 농사꾼은. 이것저것 이자 빼고 뭐 소작료 빼고 동척의 소작료 내고 또 중간 중간 상인에게 중간 소작인에게 또 뜯기고 이렇게 되면은 30%도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30% 안에 또 인건비 들어갈 것이고 뭐 비료 들어갈 거고 이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는 중이 연불하듯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부 여대하고 타처로 유리하는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점 망해가는 거죠. 세진에 갔다. 이렇게 이제 북간도로, 간도로 이런 곳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북간도나 간도로 가게 되는 이유는 그곳에 가게 되면 땅이 많고 그리고 그 땅이 주인 없는 땅이 많고 또 설사 주인이 있는 땅이 있다 하더라도 소작료가 여기보다는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갖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그가 17살 되던 해 봄에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이건 희망을 갖고 이제 떠나게 된 거죠. 여기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쫓겨가는 운명이거든 어디를 간들 신신하랴. 그곳의 비옥한 전야도 그들을 위하여 열려질 리 없었다.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가니가 모조리 차지를 하였고 황무지는 비록 많다 하나 그곳 당도하던 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 걱정이라 무슨 행세로 적어도 1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먹고 입어가며 거친 땅을 풀 수가 있으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황무지는 바로 이렇게 벼를 심을 수가 없어요. 한 1년간은 땅을 이렇게 기름지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씨를 뿌리면 1년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상 2년간은 먹고 살 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딜 수가 없겠죠. 여기에서는 이제 2년간 뭐 고향이 있다면 그 고향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뭐 빚을 내고 뭐 얻어먹고 뭐 그다음 빌려 먹고 해서 견딜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여기는 아무도 모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거죠. 남의 미천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이 되어 얻는 것은 빈 주먹뿐이었다. 이태 동안을 2년 동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텨갈째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병을 얻어 타국의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19살밖에 안 된 그가 홀 어머니를 모시고 악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가던 중 4년이 못 되어 영양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 모친꺼정 돌아갔구마. 돌아가실 때 흰죽 한 모금 못 자셨구마 하고 이야기하던 이는 문득 말을 뚝 끊는다. 그의 눈이 번들번들함은 눈물이 쏟아졌음이리라. 나는 무엇이라고 위로할 말을 몰랐다. 이때 또 나는 그에 대한 심리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위로를 하고픈 마음까지 들게 된 거죠. 한동안 머뭇머뭇이 있다가 나는 차를 탈 때 친구들이 사준 정종병 마개를 빼었다. 찻잔에 부어서 그도 마시고 나도 마셨다. 악착한 운명이 던져준 깊은 슬픔을 술로 녹이려는 듯이 연거푸 5잔을 마신 그는 다시 말을 계속하였다. 그 후 그는 부모 잃은 땅에 오래 머물기 싫었다. 신의주로 안동현으로 품을 팔다가 일본으로 또 벌이를 찾아가게 되었다. 구주탄강에 있어도 보고 대판 철공장에도 몸을 담아보았다. 벌이는 조금 나았으나 외롭고 젊은 몸은 자연히 방탕해졌다. 돈을 모으려야 모을 수 없고 이따금 우라만 치받치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살 수 없었다. 화도 나고 고국 산천이 그립기도 하여서 훌쩍 뛰어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벌이를 구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 한다.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탄식하였다.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뭐기요? 고향이 통 없어졌더만. 그렇겠지요. 9년 동안이면 퍽 변했겠지요. 변하고 뭐고 간에 아무것도 없더마.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을 안 투마. 그러면 아주 폐농이 되었단 말씀이요? 그렇더만. 무너지다가 단만 질비하게 남았지마. 우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는기요. 하고 그의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썩어 넘어진 석갈에 뚫뚫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 파서 해골을 헐어 젖혀놓은 것 같더만.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겨. 100여호 살던 동리가 10년이 못 되어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겨. 후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이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준 술을 꿀꺽 들이켜고 참 가슴이 트지더마 가슴이 터져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2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 듯 싶었다. 이윽고 나는 이런 말을 물었다. 그래 이번 길에 고향 사람은 하나도 못 만났습니까? 하나 만났구마 단지 하나. 친척 되시는 분이던가요? 아니구마 한 이웃에 살던 사람이구마 하고 그의 얼굴은 더욱 침울해진다. 여간 반갑지 않으셨겠죠? 반갑다마다 죽은 사람을 만난 것 같더마. 더구나 그 사람은 나와 까닭도 좀 있던 사람이라. 까닭이라니? 나와 혼인말이 있던 여자구마. 나는 놀란 듯이 벌린 입이 닫히지 않았다. 그 신세도 내 신세만이나 하구마 하고 그는 또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 2살 위였는데 한 이웃에 사는 탓으로 같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며 자라났었다. 그가 14살 적부터 그들 부모 사이에 혼인말이 있었고 그도 어린 마음에 매우 탐탁하게 생각하였었다. 그런데 그 처녀가 17살 된 겨울에 벼랑간 간 곳을 모르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 아비 되는 자가 20원을 받고 대구 유각에 팔아먹은 것이었다. 그 소문이 퍼지자 그 처녀 가족은 동네에서 못 살고 멀리 이사를 갔는데 그 후로는 물론 피차에 한번 만나보지도 못하였다. 딸을 유각에 팔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창녀촌에 팔아버렸으니까 동네 소문이 무서워서 그곳에 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도 막대 먹고 못돼 먹어서 이렇게 딸을 판 것이 아니라 정말 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한 명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이번에야 빈터만 남은 고향을 구경하고 살아가는 길에 읍내에서 그 아내 될 뻔한 댁과 마주치게 되었다. 처녀는 어떤 일본 사람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다. 지금 그 여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죠. 일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권녀는 20원 몸값을 10년을 두고 갚았건만 그래도 주인에게 빚이 60원이나 남았었는데 몸에 몹쓸 병이 들고 나이 늙어져서 산송장이 되니까 주인 되는 자가 특별히 빚을 탕감해주고 작년 가을에야 놓아준 것이었다. 이것은 불쌍히 여겨서 놓아준 것이 아니라 이제 몸이 많이 상해서 아프니까 오히려 밥값만 들고 쓸모가 없어져서 이제 보내준 거라는 얘기겠죠. 권녀도 자기같이 10년 동안이나 그리던 고향에 찾아오니까 거기에는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쓸쓸한 돌무더기만 눈물을 자아낼 뿐이었다. 하루 해를 울어보내고 읍내로 돌아와서 돌아다니다가 10년 동안에 한마디 두마디 배워두었던 일본말 덕택으로 그 일본 집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암만 사람이 변하기로 어째 그렇게도 변했는기요. 그 숨 많던 머리가 훌렁 다 벗어졌더만 눈은 푹 들어가고 그 이들이들하던 얼굴빛도 마치 유산을 끼얹은 듯하더만 뭐 이렇게 누렇게 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서로 붙잡고 많이 우셨겠지요. 눈물도 안 나오더만 일본 우동집에 들어가서 둘이서 종종만 10병 따라 뉘고 헤어졌구만. 10병 마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고 가슴을 짜는 듯이 괴로운 한숨을 쉬더니만 그는 지낸 슬픔을 새록새록이 자아내어 마음을 새기기에 지쳤음이더라. 이야기를 다 하면 뭘 하는겨 하고 쓸쓸하게 입을 다문다. 내 또한 너무도 참혹한 살림살이를 듣기에 쓴물이 났다. 자, 우리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 하고 우리는 서로 죽거니 받거니 한데 병을 다 말리고 말았다. 그는 취응에 겨워서 우리가 어릴 때 멋모르고 부르던 노래를 읊조렸다. 벼썸이나 나는 전토는 신장로가 되고요. 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감옥소로 가고요. 담백대나 떠는 노인은 공동묘지 가고요.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유곽으로 가고요. 자, 요것도 새로운 길을 내었다는 건데 신장로는 새로운 길을 내었다는 건데 이것은 일제가 수탈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신장로를 내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또 이제 일제 정책을 비판하는 지식인들이 모두 잡혀갔다는 것을 말반이다 하는 친구는 감옥소로 가고요라고 빗대어서 나타낸 거고 또 나라가 망하는 비운을 겪은 뭐 조상, 노인들은 결국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 요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유관국으로 갔다. 요런 뜻은 이제, 한국 여성이 겪게 되는 비참한 운명을 뜻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고향을 읽어보았습니다.